한겨울 새벽 서울 어느 연구실의 형광등이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미경 너머로 보이는 건 머리카락 굵기의 10,000분의 1도 안 되는 투명한 막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도 않는 작은 막이 지금 전 세계 산업 지도를 송두리째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5,000년 전 인류가 처음 구리를 손에 쥐었을 때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전선이 깔리고 전화가 울리고 반도체가 탄생하기까지 구리는 문명의 혈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혈관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손에 들고 계신 그 전화기가 뜨거워지는 이유를 아십니까? 칩 안에 깔린 구리 배선의 폭이 머리카락의 1000분의 1보다 가늘어졌기 때문입니다. 선이 가늘어질수록 전자가 부딪히는 벽은 더 많아지고 저항은 치솟고 열은 폭발합니다. 하루에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정보의 양이 250경개를 넘어섰습니다. 이 정보가 흐르는 통로가 전부 구리로 이루어져 있고 그 구리가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구리를 대체할 물질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레햄이 후보로 떠올랐지만 대량 생산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탄소 나노튜브는 가격이 금값의 수십 배를 훌쩍 넘어 산업화의 문턱조차 밟지 못했습니다. 은나노 와이어는 공기 중에서 산화되며 까맣게 변해버려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2011년 미국의 한 대학에서 기묘한 물질이 우연히 발견됩니다. 금속 원자와 탄소 원자가 켜켜이 쌓인 2차원 나노물질 바로 맥신이었습니다. 전도율이 구리의 수십 배에 달하면서도 종이처럼 유연하고 다른 물질과 자유롭게 섞이는 꿈의 소재였습니다. 하지만 이 꿈의 소재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맥신은 만들 때마다 표면에 붙는 분자의 종류와 양이 제멋대로 달라졌습니다. 불소가 달라붙으면 전기가 거의 흐르지 않고 산소가 달라붙으면 성질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같은 재료로 만들어도 어떤 맥신은 전도체가 되고 어떤 맥신은 거의 부도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문제는 이 표면 분자를 확인하려면 고성능 전자현미경으로 머치를 들여다봐야 했다는 것입니다. 공장에서 맥신을 찍어내면서 한 장 한 장 현미경으로 검사한다는 건 산업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대량 생산의 문이 굳게 닫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서울의 한 연구소에서 이 문을 열어 제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승철 박사 연구팀은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맥신을 부수거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대신 자기장을 걸어보면 어떨까 하는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자기장의 세기에 따라 맥신의 전기 저항이 변하는 특성 이른바 자기수송 현상에 주목한 것입니다. 연구팀은 수천 번의 실험 끝에 놀라운 규칙을 발견합니다. 표면에 불소가 붙은 맥신은 홀산란 인자가 2.49까지 치솟고 산소가 붙으면 0.5로 뚱 떨어졌습니다. 수산화물이 달라붙은 경우에는 정확히 1의 값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곧 자기장 측정 한 번이면 맥신 표면에 무슨 분자가 얼마나 붙어 있는지 100% 확률로 맞출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며칠씩 걸리던 분석이 단 한 번의 측정으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 공장 생산 라인에서 맥신이 쏟아져 나올 때 불량품을 실시간으로 골라낼 수 있는 눈이 생긴 셈입니다. 이승철 센터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수한 맥신의 제조에만 집중된 기존 연구와 달리 만들어진 맥신을 쉽게 분류할 수 있는 표면 분자 분석의 새로운 길을 연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바로 엿새 전 또 다른 폭탄이 터졌습니다. 전북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 공동연구팀이 맥신의 고질적인 결합 문제를 원자 수준에서 해결하고 세계 최고 성능을 기록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맥신을 만드는 과정에서 원자 배열에 미세한 구멍이 생기거나 산소가 제멋대로 달라붙어 성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옷감에 비유하자면 실이 듬성듬성 짜여서 구멍이 숭숭 뚫린 천과 같았던 것입니다. 연구팀은 맥신을 만들기 전 단계인 전구체 물질부터 정밀하게 제어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처음부터 실을 촘촘하게 짜서 구멍이 나지 않도록 만든 것과 같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에 불과한 10마이크로미터 두께에서 전자파 차폐 성능이 90.5dB를 기록하며 세계 최고 수준을 찍었습니다. 1.5V라는 건전지 하나 수준의 전압만 걸어줘도 263도까지 순식간에 열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만들고 나서 1년이 지나도 성능의 95% 이상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맥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을 뒤흔들게 되는지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통신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5세대 통신의 주파수는 대략 3.5GHz 대역입니다. 그런데 6세대 통신은 28GHz 이상의 초고주파를 사용해야 합니다. 주파수가 높아지면 전자파끼리 부딪히는 간섭 현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이게 자율주행차에서는 목숨이 걸린 문제가 됩니다. 맥신은 종이보다 얇은 두께로
이 전자파를 99.99% 이상 차단합니다. 6세대 기지국 안테나 주변에 이 막을 씌우면 신호는 깨끗하게 통과시키면서 잡음만 걸러내는 완벽한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기차 배터리입니다. 지금 전기차의 가장 큰 불만이 뭘까요? 충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맥신의 층상 구조는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수만 개로 늘려줍니다. 고속도로가 한 차선에서 수만 차선으로 늘어난 것과 같아서 몇 분 만에 완충이 가능하고 수명도 줄지 않는 괴물 배터리가 탄생하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맥신은 지금 전투기의 모습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현재 전투기에 쓰이는 전파 흡수 도료는 두껍고 무거워서 기동성을 떨어뜨리고 유지비가 천문학적입니다. 맥신은 멀리카락보다 얇은 코팅만으로 레이더 전파를 거의 완벽하게 흡수합니다. 전북대와 성균관대 연구팀이 이번에 증명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1.5V의 전압으로 263도까지 발열하면서도 적외선 카메라에 포착되지 않는 완벽한 열 감지 회피 성능을 구현해낸 것입니다. 이것은 수십억 원짜리 전투기를 적의 열 추적 미사일로부터 지켜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맥신의 손길은 하늘에서 그치지 않고 사람의 피부 위까지 내려옵니다. 맥신은 생체적 합성이 뛰어나 인체의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피부 위에 얇게 인쇄하는 것만으로 혈당과 심박수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초정밀 센서가 됩니다. 당뇨 환자가 매일 바늘로 손가락을 찌르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발 물러서서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2026년 기준 전 세계 맥신 시장 규모는 약 500억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2032년이면 이 숫자가 3,500억 원을 돌파하고 매년 3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이건 맥신 소재 자체의 시장만 계산한 것입니다. 맥신이 적용되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 6세대 통신 장비 시장, 국방 소재 시장, 의료기기 시장을 합치면 수천조 원 규모의 판이 뒤집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판의 규칙을 정하는 자리에 대한민국이 앉아 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소재의 패러다임이 바뀔 때마다 세계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영국은 철과 강철을 지배하며 산업혁명의 패권을 쥐었습니다. 미국은 실리콘을 장악하며 반도체와 정보기술 시대의 왕좌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전환의 순간을 놓친 자들의 결말은 처참했습니다. 코닥은 디지털 필름 전환을 거부하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노키아는 터치 화면의 시대를 무시하다 왕자를 내줬습니다. 그들이 망한 이유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전환의 속도를 잃지 못하고 기존의 성공에 안주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구리에서 맥신으로의 전환은 그때와 똑같은 무게를 가진 선택의 순간입니다. 독일의 드레스덴 공과대학 연구팀은 올해 2026년 2월에 표면을 완벽하게 제어한 맥신의 전도율이 기존보다 160배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가 맥신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달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두 발 앞서 있습니다. 품질을 예측하는 공식을 만들고 결함을 원자 수준에서 제어하는 기술을 확보하고 물과 기름 양쪽에 모두 녹는 양친성 맥신까지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소재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품질의 기준을 세우고 공정의 규칙을 정하는 나라가 시장 전체의 운영자 권한을 갖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바로 그 자리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5천년간 인류의 혈관이었던 구리의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저항이 사라지고 발열이 사라지고 한계가 사라지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중심에 대한민국의 연구자들이 묵묵히 서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